수험생활 하시는 분들 참 많이 힘드시죠? 안녕하세요. 로이어 3남매의 둘째 신인규 변호사입니다. 저희가 수험과 우울증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갈수록 그 수험에 대한 열기가 더 뜨거워지면서 입구는 좁은데 더 많은 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점점 더 시험의 문턱을 넘기가 힘겨워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혼자서 공부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거예요, 정신적으로. 근데 그런 것들이 그 힘든 상태에서 그냥 합격이 되면 참 좋겠는데 오랜 세월 더 공부를 연장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그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우울증으로 확대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하고요. 지금 뭐 그런 수험 과정에서 좀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수험 생활을 좀 오래 했고요. 저도 공부를 긴 시간 좀 해오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. 뭐 다른 분들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수험 시절을 떠올려 보면 우울증밖에는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. 수험에서 다 합격을 하고 싶으실 텐데요. 공부를 더 잘하는 방법,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합격할 수 있는가, 뭐 이런 것들에 되게 그 노하우들도 많고 관심들도 많으실 거예요. 근데 공부를 더 잘하고 시험에 더 빨리 합격하는 방법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건 바로 공부를 방해하는 것, 그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솔루션을 가지고 그 방해 요소들을 줄여나가느냐,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수험에서 좀 힘든 부분들이 많으시죠? 어떤 분들은 뭐 게임 중독도 있으신 분 계시고요. 또 어떤 분들은 뭐 연애 때문에 또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, 뭐 게을러서 그냥 공부 자체가 싫어서 뭐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. 근데 이제 이 공부의 가장 큰 적의 끝판왕은 우울증입니다. 굉장히 우울증은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실제로 사람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. 또 우울증은 또 이게 또 파생이 되면 다른 뭐 공황장애라든지 뭐 정신적인 다른 질병으로 또 확대가 되는 굉장히 그 무서운 질병입니다. 그리고 우울증이 마음의 병이잖아요. 그래서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이 되게 어렵고요.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 우울증이라는 거를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, 이거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우울증은 자꾸 숨기게 되고요. 그러다 보면 더 심해져서 이제 안타까운 결과들이 또 발생이 되기도 하는 거죠. 수험 생활을 하면요, 아무래도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해야 되는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. 그리고 그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. 뭐 저만 해도 한 5년, 6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. 뭐 실제로 10년까지 공부하시는 분들도 저도 봤고요. 근데 저는 수험 생활을 좀 비유를 하자면 저는 좀 감옥살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시험을 나는 3년 공부하고 합격했다. 그 사람은 이제 징역 3년 산 거죠. 그리고 저처럼 한 6년 공부하고 졸업했다, 합격했다. 저는 징역 6년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이게 우리가 나누면서 좀 해결 방안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고요. 저는 그러면 왜 우울했을까요? 제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요, 저는 우울증을 처음 앓게 됐다는 걸 인정했을 때가 22살 때였습니다.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. 그러면 제 나이가 얼추 나오겠네요. 저는 36살입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우울증을 오래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 우울증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굉장히 오래 겪었고요. 그리고 좀 깊이 알았습니다. 정도도 좀 심각했어요. 그래서 병원도 많이 가보고 했었는데 잘 낫지가 않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저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 보이시죠?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. 우울증의 원인은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. 저는 왜 우울했나를 떠올려 보면 첫 번째, 저는 이 수험 생활하고 제가 적성이 정말 안 맞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이런 수험 세계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. 근데 저는 법대를 진학했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들로 인해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. 그것도 수험으로 해야만 했습니다. 저는 그게 너무 괴로워서 그 적성이 안 맞는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큰 우울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저는 가정 형편상 제 아픔이나 제 어려움들을
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편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좀 집이 엄하기도 했고요. 제가 이런 마음의 질병을 토로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라, 이런 식으로 좀 군기를 잡는 집안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나눌 수가 없다 보니까, 아니 마음에는 막 이렇게 아픔들이 쌓여 있는데 이 외부로 분출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게 쌓였다가 누적이 되니까 이제 골마서 터진 거죠. 그게 이제 저는 우울증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정서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공부를 하면서도 정서적인 문제들이 뭐 이렇게 보충이 된다거나 충족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우울증 안 걸리고도 공부에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다 정서적인 만족과 충족 상태를 누리지는 못하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서적인 고립감, 그런 외로움, 또 괴로움, 이런 것들이 전 누적이 되면서 하여튼 그 공부하던 시간들이 저는 조금은 좀 끔찍했고 굉장히 힘들었고 또 어려웠던 시간들로 저는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우울증이라는 게요, 굉장히 좀 보편적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지금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 100분이라고 잡았을 때 제가 감히 추측하건대 한 50에서 70분 정도는 우울증이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돌입하고 계시는 분들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굉장히 우울한 작업이거든요. 이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했어요. 야, 합격하려면 경조사 챙기지 마, 뭐 결혼식도 가지 마, 뭐 아니면 누구 돌아가셔도 장례식도 가지 마, 그래야 합격해, 그래야 독하게 하는 거야,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그러니까 참 뭐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마땅한 것들을 다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 게 수험이기 때문에 참 괴로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우울증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요, 우울증이 더 심화되고 더 발전되기 때문에 그걸 우울의 연쇄작용이라고 저는 부릅니다. 그 우울의 연쇄작용을 끊어야 돼요. 끊지 않으면 더 우울증으로 돌입이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그 우울증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결과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우울의 연쇄작용을 끊어야 되는 건데,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. 하여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우울증, 이거 안 보이는 마음의 병인데 많은 사람이 앓고 있으니까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고요.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몇 개를 더 찍을 건데요. 혹시 수험 공부하시면서 우울증으로 이렇게 고민이 되시거나 힘드신 분들은 제 이메일 주소를 밑에다가 적을 테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범위 내에서 또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요,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요.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